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 중 가장 고요하고 어두워 좀처럼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천체 블랙홀. 1915년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블랙홀 이론은 2023년인 현재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정작 그 실체를 직접 포착하는 것은 2022년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하였고 이제는 굳이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론적 예측을 통해 그들이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모두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존재하는 이론으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블랙홀의 내부였습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바탕으로 어떤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다면 그게 빛이든 무엇이든 모두 빨아들이는 마치 우주의 진공청소기와 같은 천체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모든 물질들이 마구잡이로 얽혀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원자 단위로 분리되어 먼지투성이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블랙홀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 태초의 상태, 원시 상태로 돌려놓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블랙홀.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존재인 블랙홀은 과연 어떻게,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블랙홀은 보통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항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천문학적인 압력으로 말 그대로 꽉 쥐어짜지고 있는데요. 그 힘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항성들은 전부 찌그러져 있어야 하지만 왜인지 모두 멀쩡하게 커다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항성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성 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핵융합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이게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며 적절히 행성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항성이 그런 방법으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성은 일생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시간이 흘러 헬륨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게 되고 이는 수소 핵융합을 점차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소 핵융합 빈도가 줄어들자 막대한 양의 중력을 버티지 못한 항성은 결국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늘어난 중력 탓에 헬륨의 핵융합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성 내 여기저기 퍼져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항성은 전보다 더 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이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헬륨을 핵융합할 충분한 압력과 온도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 단계를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그 외의 항성은 헬륨을 거쳐 탄소, 산소, 네온과 규소와 같은 더 무거운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철이 생성되는데 이 단계에서 항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이전의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항성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 이후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핵융합을 통해 항성의 중력을 견뎌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항성 내 철이 계속해서 쌓이며 항성은 중력을 이기지 못해 수축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 항성은 점점 중력이 강해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보다 작아져 중력이 극한에 치달으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 블랙홀로 변모하게 되죠. 블랙홀이 되기 전까지 항성의 내부에서는 수소부터 철까지 핵융합을 한 원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된 이후에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이한 천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때문에 과학자들은 블랙홀과 정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로 나오게 되고 이를 바로 웜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호킹 박사가 블랙홀은 항상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킹 복사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화이트홀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웜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킵 손은 시공간의 웜홀과 항성 간 여행에서의 유용성이라는 논문에서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때문에 몇몇 사람
사람들은 현재 블랙홀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웜홀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으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 배경 복사, 회의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많은 증거들이 빅뱅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 우주 속 블랙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는 질량을 통해 블랙홀의 크기를 계산하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공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공식이면 질량을 가진 별이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나 압축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블랙홀이 되면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에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얻어낸 우주의 총 질량을 넣으면 우리 우주만한 블랙홀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크기와 질량, 부피를 바탕으로 평균 밀도를 구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현재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평균 밀도와 오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블랙홀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사실 블랙홀 안에는 한 단계 차원이 낮은 우주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안타깝게도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측해온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및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우주론은 약 4%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4차원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 우주론 대신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블랙홀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되는 웜홀과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우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증명하기도 힘들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블랙홀은, 다시 말해 웜홀과 우주가 들어있지 않은 보통의 블랙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블랙홀에는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질량이 한 점보다 작은 곳에 놓이게 되고 그곳은 엄청난 중력을 만들어내죠. 때문에 블랙홀의 중심에는 무한히 작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점이 아니라 물질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태의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플랑크의 별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체를 만들어냈죠. 숫자에 있어 무한히 작은 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무한히 작은 값을 측정해낼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측정 가능하며 유의미한 최소한의 길이인 플랑크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에 연관된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식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블랙홀 안에도 이런 플랑크 물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중심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받아내며 계속해서 붕괴하는데 거기에도 한계는 존재하고 있고 그 한계점이 대략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은 아무리 압축되어도 절대로 이 수치보다는 작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블랙홀의 중심은 강한 압력에 의해 다시 폭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마치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인 빅 바운스와 굉장히 닮아있죠.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그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해석해 중력이 무한히 커지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예측해내고 그를 바탕으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냈지만 그조차도 그런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인류는 그 안에 웜홀이 있을 것이다,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 아직까지 진리에 다다르지 못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깟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 모두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수학과 물리학의 대가 푸엥카레는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